누구인가? 어떤 제약 바이오가 기침을 하였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나 말이다. 누구냐 말이다. 신풍제약이 한 마이너스 18. 근데 대웅제약, 삼천당제약, 명문제약 상한가를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네, 일단 종목별 네. 차별을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실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쉬기도 하고요. 사실상 보면은 제약주들 흐름 자체가 보면은 올해 내내 사실 그 바이오 제약주가 풍미했던 한 해였던 것입니다. 상당히 보면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그때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도 12월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해 보자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뭐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매수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야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찌감치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또 조정을 보인 종목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을 이어갔던 종목들 상승 일부 종목이 있지만은 바닥권에 탈피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거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그러면 지금 단기를 봤을 때는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제약 산업 자체가 제약 바이오가 성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최근에 나왔던 자료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가 2023년도까지 연평균 한 27% 정도 고성장할 거다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뭐 신약 후보에 대한 기술 수출 있죠. 그런 문제 자체다 보면 상당히 원래 크게 증가했다 그런 내용도 나왔고 한 20% 가까이 성장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국 제약 바이오협회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이 일단 원래 9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총 14개의 기술 수출했는데 지난해에 8조 한 5천억 정도 일단 수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조 1,488억 정도 수출했다고 일단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바이오나 또는 제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생활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코로나 수혜주로 여겼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일회성 그런 재료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여전히 바이오나 제약 관련해 가지고는 2021년도에도 선별적인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의약품 업종 지수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지수가 보게 되면은 이 파동 논리상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파 2파가 나오고 그리고 3파가 연장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파동의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업종을 끌고 가는 것이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유가정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대형주 업종 자체가 끌고 왔었죠. 아니면 CRT-용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 업종 지수는 고습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셀트리온의 일단 주가 움직임하고 유사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다만 업종 지수가 이렇게 보면 5파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말이죠. 이 지수 업종 지수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형주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셀트리온 관련 종목 해가지고는 조금 이제는 분할적으로 차익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린 바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오늘 강의를 보인 종목들 몇 종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이 이제 상한가 나왔는데요. 일양약품, 대웅제약, 삼천당제약, 명문제약 이 종목들이 상한가 나왔는데 이제 상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들이 운영 자체가 나왔고요. 일양약품 같은 데 보면 주가가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풀이 자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이게 나왔던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백신 관련해 가지고 삼천당제약이 있죠. 이것도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 그래서 일단 삼천당도 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 라인까지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좀 쉬다가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료 자체가 튈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순환적인 상승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웅제약도 오늘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여기 같이 나와 여기 있죠. 대웅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대웅제약은 연일 보면은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주가의 포지션 봤을 때는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매물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급등이 나오고 이제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느 물량이 터지고 또 이제 급등 자체를 멈출 때는 좀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 있겠고요. 이미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보유자 영역이고 지금 현재 뭐 신규 매수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보면은 물론 이 시간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종목별로는 아직까지 보면은 그동안에 상승하고 나서 재차 보면은 바닥을 치고 상승을 터닝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위치는 내년을 또 겨냥해서 또 그 단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충분하게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삼천당제약, 대웅제약 그 시세를 차트를 보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게 뭐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을 시세를 많이 낸 종목을 보자는 게 아니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쉬었다 재개하는 종목이라든가 네, 바닥을 네. 탈출한 종목 그런 종목으로 위주로 보자 했는데 제약바이오는 뭐 부담은 있지만 사실 이거를 계속 봐야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트렌드 클래스를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박재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죠. 지금 시장이 저희가 뭐 보면 코로나를 빼놓고 제약바이오주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이미 화이자, 모더나 이제 백신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미 오늘 시장에서 이미 저희가 아마 지난주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은 많이 모멘텀이 반영이 됐다. 뉴스에.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가 좀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뭐 오늘 보면 뭐 경구용 치료제가 입으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약이죠.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뭐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의 상한가를 가고 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주가별로 보면. 근데 저희가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제는 사실은 그 코로나 백신 이런 모멘텀보다는요 저희가 치료제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해 보이시고요. 그만큼 저희가 백신의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만큼 손도 많이 탄 종목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치료제들은 아직 그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백신과 치료제 다 초기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먼저 성공한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서 축적한 임상 데이터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두 업체들이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발주자들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 다 승자 독식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백신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만큼 이 시장의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승자 독식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치료제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계속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체적인 좀 내용을 놓고 보면 오늘 워낙 많은 치료제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종근당 같은 경우 종근당 그룹이죠. 종근당 그룹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로나 치료제가 호주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뭐 다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까지 장중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종근당 그룹은 사실은 호주 말고도 올해 안에 러시아 임상 이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고 또 내년도 1월에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해서 식약처와 심사 또 허가 일정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는 뉴스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종근당 패밀리죠.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보다 약 600배 높은 코로나 치료제 효과를 이미 저희가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파모스타트라는 이런 약품이 있습니다. 이런 약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개발을 마치면 종근당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시외로도요, 시간 외로도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보면 2만 원을 돌파했죠. 시간 외로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혜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물 재창출 방식, 약물 재창출 방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새롭게 뭔가 약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약물 가지고 재창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간
뭐 비용 다 뭐 절감이 되죠. 그만큼 많이.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약 형태의 경구용 입으로 먹는 그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공한다면 국내 최초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미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받고 사용한 약물을 재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안전성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 뭐 상한가 가는 흐름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여러 지금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당분간은 코로나 백신보다는 이 치료제 모멘텀이 아주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좀 흐름을 보시면서 항상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 백신이든 코로나 치료제든 마찬가지로 승자 독식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매기가 그렇게 강하게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좀 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제약바이오를 봐야 하는 날이죠. 오늘 뭐 이렇게 상한가도 무더기로 갔고 지난주에 급등한 전문가께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추천하신 이후에 오늘 또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튜브로도 지난주에 매수하고 수익 많이 나셨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한 매매 한번 차트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요. 그래요. 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예드 클래스에서 공개 추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장중에 저는 또 상한가 간 줄 알았습니다. 거의 한 25% 이상 오르길래 그래서 갑자기 이제 탁 튀어 올랐는데 물론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보게 되면 앞에 나왔던 거래량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거래 나왔던 부분 자체를 오늘 그 소화를 하면서 대양봉을 뽑아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 이제 시도하는 그런 그 초기로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물론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급등을 하고 나서 급락한 종목들, 이 종목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았었죠. 6,300억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6,340억 정도 거래됐는데 어쨌든 지금 충분한 그 손바퀴를 졌기 때문에 당분간 우상향 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단 목표치는 제가 그 7만 정도 잡았던 걸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급등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종목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누구인가 어떤 제약바이오가 기침을 하는가 궁예 관심법으로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